국회 대정부 질문 논란 속에 취임했던 이은혜 부총리가요. 참 신고식을 호되게 치렀습니다. 답변대에 올라서고 내려갈 때까지 고성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현장 상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무실은 다른 후보자가 임차하고자 할 때 이미 사무실 개통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대정부 질의를 방해하냐 말이야 이걸. 자. 마치 청문회를 다시 연 것처럼 보였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두 원내대표 잠깐의 승강이 갔었는데 의사 진행도 중단이 되곤 했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 그리고 이제 사회부총리가 와서 대정부 질문에 나선 거죠. 근데 네. 대정부 질문인데 계속해서 이제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이게 청문회 재탕도 아니고 왜 대정부 질문에 그런 걸 물어보느냐라면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성으로 이제 연단이 네. 나서니까 그걸 또 막겠다고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팔로 끌어당기는 모습까지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행을 했다는 부분에서 반발을 할 수도 있겠으면 좋겠지만 사회부 총리로 나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교육부 현안과 관련해서 아픈 부분을 물어봤더라면 네. 공격을 하더라도 저렇게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의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 교수님? 저도 사실은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도 고민 끝에 저는 저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네. 일부에서는 보이콧을 하자는 이야기도 그랬었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유은혜 부총리를 부총리로 임명할 수 없으니 우리가 유은혜 부총리를 저기에 국회에 세워놓고 대정부질을 하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 네. 아예 들어가지 말자고 했었지만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들어가서 따질 게 많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서 유은혜 부총리의 청문회 통과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야당 측이 불만이 있다는 건 이해하겠지만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간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적법하게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임명이 된 교육부총리 앞에 놓고 아까 우리 양 변호사 말대로 교육부총리로서 앞으로 가야 될 어떤 교육정책의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검증과 전문성 검증을 좀 하고 아주 날카로운 송구질문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네. 또다시 청문회에 나왔던 그때 피감기관이 그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어떻게 입주하게 된 이런 이야기를 재탕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이야기만 나온 건 아니고 전문성 부족을 또 매섭게 질타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한국당도 조금 양보했습니다만 좀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유은혜 부총리는 여유 있게 이 단상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웃지 마라고 이제 바로 이제 의원들이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질문이 됐었나요, 변호사님? 이게 이제 뭐 문제가 됐던 청문회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선 전문적인 그런 능력이 없다. 또 네. 이제 위장 전입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죠. 근데 거기 또 한 가지 나왔던 것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거냐. 다음 총선에 출마한다면 겨우 뭐 1년 정도밖에 안 하는 거니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100년 대계의 교육부의 수장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본인은 대답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굳이 뭐 대답할 의무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오늘 그 국회 저걸 보면서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좀 우리 애들이 저 토론하는 걸 보고 따라 배울까 봐 좀 걱정이 됐어요. 명색이 국민의 대표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인데 네. 저게 토론이 아니고 소리 지르고 뭐 원내대표 뭐 양당의 대표 인사인데 원 안에서는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좀 흉했고요. 네. 뭐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건 또 답변도 거의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형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네. 선진 국회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은혜 부총리에 대해서는요, 저렇게 원내대표 간의 승강이가 있었는데, 그래도 소방수로 나선 사람이 이낙연 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도 또 본인이 많이 울타리가 돼주던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변호사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얘기라고 해야 될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뭐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서도 질문자를 좀 머쓱하게 만드는 그런 답변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신 장관 총리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국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여론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하니까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포털 사이트 댓글 몇 개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댓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좀 많고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또 언론에서 일부 제기한 의혹들에서 그 언론들도 일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방송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로 해서 네. 언론중재위원회에 가 있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행정 전문가라는 부분들, 교육 전문가가 여태까지 교육부에 올렸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가진 오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정치인으로서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총리로서 국무총리로서 제청을 했다 이런 얘기들로 하나하나 뭐 이낙연 총리 특유의 어떤 네. 답변 태도로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낙연 총리가 말미에 네.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그 이은혜 부총리를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췄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도 사려 깊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은혜 부총리를 이제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이 담장을 쳐줬지만 일부 이제 청와대 대변인의 인식이라든지 네. 이런 국민 여론과 좀 동떨어진 어떤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또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균형을 갖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럼요. 네. 또 막아설 건 막아서니까 오히려 더 말의 무게가 깔끔해 보이지 실리겠죠.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대정부 질문 중에요. 활용점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왜 자기 사람만 쓰시나요? 일명 코드 인사를 야당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답변을 했는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관분들 그 흔치 않다는 비문 인사로 명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500일이 넘으셨는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삼고초려해서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른바 친문이 아닌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닙니다. 아까 말씀 중에 비문이 많다고 했는데 장관님들 중에 친문이 아닌 분들이 누구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현미 장관, 저 또한 비문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부겸 장관도 친문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장관님들 힘이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저 얘기를 듣고 나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는 후문이 있던데요. 이게 본의 아니게 일명 의문의 일패라고 해야 되나요? 비문으로 찍히게 돼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조금 그 대정부 질에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 자기 코드에 맞지 않은 사람도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분이 답변이 좀 애매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회하는 답변으로 친문 장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그 주광덕 의원 말고 이제 그 다음 질의로 나선 한국당 의원이 그 발언을 바로 답변을 구실 삼아가지고 그렇다면 친문은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저도 친문은 아니었고요. 김현미 장관도 아니고 김부겸 장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에 제가 봐도 분명히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문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전남도지사 하면서까지 걸어왔던 정치적 길이라든지 김현미 장관의 정치적 계보의 어떤 길이라든지 뭐 김부겸 장관의 정치적 행보 같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친문의 친노 핵심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금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대답이 일단 그 국회에 있는 좌중을 웃기긴 했지만 친문이 아니었지만 결국은 친문이 아니었던 사람도 친문으로 지금 뽑아서 쓰고 있는 건 맞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문의 일격을 당했지만
이낙연 총리로서도 선방한 결과가 아니었나 또 해석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름으로써 이은혜 부총리의 데뷔전 그리고 신고식이 넘어갔다는 후문인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이콧하려다가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이은혜 방지법이라는 거를 내보겠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면 1년 자신의 스펙용 장관 이제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 임명할 때 국무총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네.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법을 고쳐서 부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 또는 이제 국무위원들이라도 저기서 통과가 안 되면 네. 국무위원 임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뭐 추진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청문회 제도를 우리보다 훨씬 일찍 도입한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청문회 가기 전에 미리 여야 지도부에 다 합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점 있는 건 다 걸러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에 관한 것만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돼 있고 무조건 강행하는 또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그 옛날 시대적인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네. 뭔가 제도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